네, 세계 단판으로 불린 미중 정상회담이 마무리되고 시진핑 주석이 방한 공식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신임 일본 총리의 첫 정상회담도 진행됐는데요. 네,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와 김대중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오늘 오전에 진행된 미중 정상회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부산에서 1시간 40분가량 진행이 됐고 시진핑 주석 여러 가지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10점 만점에 12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두 분은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좀 듣겠습니다. 네, 어쨌든 쿠알라룸푸르에서 계속 지금 그 갈등을 빚었던 그 히토류와 네. 이 반도체 부분, 소프트웨어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틀은 다 만들어 갖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여쭤보시더라고요. 누가 이겼냐. 그래서 저는 둘이 비기러 왔다. 네. 그러니까 봉합을 해서 더 이상 이 소위 확전을 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그런 정도의 어떤 흐름 속에서 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반목보다는 분위기를 다잡는 쪽으로 가서 나름대로 괜찮은 네. 미중 간에는 만남이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비기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도 좀 공감을 하시는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봅니다. 전 세계 다행이다. 이제 그 수출 시장의 20% 정도 차지하는 게 중국입니다. 전 세계 또 수입 시장의 20%가 바로 미국입니다. 네. 그러니까 생산의 대국이 바로 중국이고 소비의 대국이 바로 미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미국은 특히 전체 GDP 한 70%가 소비입니다. 전 세계에서 값싼 물건을 다 수입을 해서 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미국과 중국이 막 서로 고율 관세로 무역 전쟁을 벌였습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145% 고율 관세를 부과했었고 예. 또 중국도 한 125%까지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극단으로 치닫게 됐었죠. 중국이 가지고 있는 것은 히토류입니다. 전 세계 히토류의 90%를 또 독점하고 있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것은 고급 기계라든지 소프트웨어입니다. 서로 이제 수출을 제한하고 규제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전 세계를 얼어붙게 했었고 특히 대한민국은 무역 의존도가 75%입니다.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고 한국은 전체 수출의 33%가 중국에 수출이 되고 있고 20%가 미국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두 국가가 서로 사이가 좋고 좀 합의가 잘 돼야지 대한민국이 성장하고 수출이 원활한데 그렇죠. 두 국가가 다투게 되면 대한민국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네. 이렇게 좀 잘 마무리돼서 정말 다행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히토류 수출 통제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으며 이후 유예를 매년 연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첨단 산업의 핵심 원료인 만큼 그렇다면 히토류 공급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완화됐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적어도 1년은 유예했으니까 괜찮은데 예. 매년 연장한다. 이렇게 이제 다 함정이 있는 거죠. 서로 뭐 약속을 했는데 서로 안 지킨다거나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카드라는 게 또 드러난 거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어요. 중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히토류를 가지고 움직인다. 이게 이제 미국만 겨냥한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도 중국산 히토류를 쓰고 0.1%라도 히토류가 들어가고 중국산 정제 기술이 들어간 거를 가지고 뭘 만들어서 수출하면 중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럼 완전히 전 세계 발목을 잡는 거기 때문에 애초부터 중국도 그럴 생각은 별로 없었던 거죠. 이거를 카드로 쓰면서 이렇게 했을 때도 미국이 어떻게 나오는지 미국의 한계라고 그럴까? 이 한계치를 한번 시험해 보려는 그런 의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전 세계를 볼모로 뭐 미국하고 싸우는 건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기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완화 추세로 간다. 다만 히토류라는 게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네. 중국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개발을 할 거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계속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를 수는 없는 거다. 그럼 이제 다른 나라들도 히토류 개발할 거고 뭐
땅 넓은 데는 웬만한 데 다 있어요. 그죠? 우리도 또 이 대체 자석을 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요 중간 단계에서는 여전히 중국이 히토리를 가지고 무기화해서 2, 3년 정도는 충분히 그 무기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런 유예 이걸 통해서 더 이상 확전하지 말자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 AI 반도체 수출 통제 완화에 대해서는 좀 언급이 없었잖아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젠슨왕 쪽에 엔비디아가 그 뭐 H20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만든 것들도 다 이제 소프트웨어 기술이나 이런 게 다 미국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실제로 히토류에 대항하는 미국의 대중 압박 카드는 반도체, AI 칩,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기술이에요. 그런데 이게 등가 교환은 안 된 것 같아요. 예. 뭔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사실 우리도 이제 한미 간에 뭐 협상이 됐다고 그러는데 서로 얘기하는 게 다르잖아요.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트럼프의 입을 통해서 또는 그의 소셜 스루스를 통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구체적인 걸 봐야 이게 어떤 식으로 파장이 있을 거다를 좀 볼 수 있는데 큰 틀에서는 어쨌든 판을 더 이상 깨지 않겠다라고 간 거니까 일단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건 사실이다. 그건 다행이라고 봐야죠. 예. 예, 지금 다시 좀 연결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장 상황이 준비가 된 것 같은데요. 대통령실의 브리핑 함께 보시죠. 에이펙 계기 주요국 정상회담 관련해서 브리핑하겠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캐나다에 이어 오후에는 뉴질랜드, 태국, 베트남, 호주, 일본 정상들과 차례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와의 대담에서 이 대통령은 뉴질랜드에 가서 꼭 낚시를 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럭슨 총리는 앞서 당선 축하 전화 통화를 할 때 낚시를 좋아한다는 이 대통령의 말이 인상적이었다면서 경주 에이펙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누틴 차뉘락군 태국 총리는 한국의 뷰티와 성형의술, 관광과 문화에 대한 자국민들의 관심이 대단히 높다면서 자신도 한국에 가는 김에 성형을 한번 해볼까 물었더니 다시 태어나는 게 더 나을 듯하다는 답을 들었다는 농담으로 좌중에게 웃음을 안겼습니다. 루엉크엉 베트남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베트남의 뛰어난 치안 상황을 치하했습니다. 이에 끄엉 주석은 베트남에서 한국과의 교역 비중이 매우 높다면서 특히 베트남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의 수가 연간 460만 명에 달한다며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가 돈독함을 강조했습니다. 앤소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는 지금껏 한국 정상이 호주 의회에서 연설한 적이 없다면서 이 대통령이 호주를 방문해 의회 연설을 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정상회담 일정 중 마지막이었던 일본과의 비공개 회담은 이재명 대통령의 농담으로 화기애애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가 자신의 꿈을 모두 실현했다라고 운을 띄우면서 드럼, 스킨스쿠버, 오토바이가 그것이라 말하자 다카이치 총리를 비롯한 좌중은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안보, 경제, 사회 분야에서 폭넓은 관계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다카이치 총리의 말에 이재명 대통령은 한일 관계의 중요성에 공감한다면서 서로 의지하고 함께할 필요가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한일이 앞마당을 공유하는 너무 가까운 사이이다 보니까 가족처럼 정서적으로 상처를 입기도 하는 것 같다고 하자 다카이치 총리도 이에 매우 공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재임 기간 내에 한국인들이 더 행복해지기를 바란다면서 다카이치 총리의 재임 기간 동안에도 일본인들이 더 행복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다카이치 총리도 이 대통령의 말에 동의를 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셔틀 외교 순서상 이제 대한민국이 일본을 방문할 차례라고 말하면서 수도 도쿄가 아닌 지방 도시에서 뵙기를 바란다고 말했고, 이에 다카이치 총리도 이 대통령을 곧 뵙기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취임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김을 좋아하고 한국 화장품을 사용한다던 다카이치 총리의 취향을 고려해 이 대통령은 한국의 화장품과 김을 선물했고,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시와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가마쿠라시에서 제작한 바둑 알과 통을 바둑을 좋아하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선물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대통령실의 브리핑을 들어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오늘 그야말로 다양한 나라들의 정상들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캐나다 이어서 뉴질랜드, 또 뭐 호주 총리도 만났고요. 네, 태국 총리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관심을 가졌던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한일 관계 중요성에 공감을 했고 또 서로 의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셔틀 외교 순서상 이제 일본을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할 차례다. 이런 이야기도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이래서 이에 대한 브리핑 내용 들어봤는데요. 한일 정상회담 관련 내용 저희가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오후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고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첫 대면을 한 거였는데요. 셔틀 외교 복원 기류가 이어질 수 있을지가 가장 큰 쟁점이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네, 일단은 상견례 의미가 굉장히 예, 강하죠. 다카이치 총리가 지금 취임 9일째입니다. 근데 네. 7일째 아세안 회의를 갖고, 그러니까 이 소위 최초의 여성 총리 이런 걸 떠나서 일본의 새 총리로서 외교 지평을 넓혀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지금 시점에 있고, 특히 며칠 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미일 정상회담을 했고, 예. 이제 한일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아시아 지역에서의 한미일 삼각 공조, 그게 꼭 무슨 뭐 군사적, 안보적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일단 셋이서 보조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이재명 정부도 분명히 얘기를 했죠.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하는 실용외교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죠. 예. 그러면 이제 미국과 일본도 동맹이고 한미가 동맹이니까 한미일 삼각협력이 좀 궤도에 오르기를 생각을 하는 거죠. 일본이 빠져나가거나 한국이 빠져나가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또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상견례를 겸했지만 특히 일본의 새 총리께서 한일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사실은 아시다시피 뭐 역사 문제라든가 네네. 독도 문제라든가 뭐 신사참배 문제라든가 굉장히 강경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보류했잖아요. 신사참배 보류하고 뭔가 이제 이 야당 혹은 여당 지도자에서 총리가 되는 거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예. 첫 단추를 일단 잘 꿰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뭐 셔틀 외교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복원되고 언제든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감대가 만들어지지 않았느냐. 또 하나는 한미 관세 협상을 일본에서는 한국이 더 잘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일본에서는 또 뭐 아니다 그러니까 동병상련도 약간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압박으로부터 예. 얼마든지 그런 공간들이 더 늘어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카이치 총리는 안보 경제 등 폭넓은 관계를 이어지기 희망한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굉장히 화기애애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전체 수출의 6%가 일본과 수출합니다. 예, 예. 대한민국은 전체 수출의 33%가 중국과 홍콩, 20%가 미국,
6%가 이제 일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작년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일본을 방문한 사람이 한 900만 명 정도 됩니다. 한 1000만 명 가까이 된다고 보면 되겠고, 일본에서 한국을 방문한 사람이 한 300만 명 정도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무역 의존도가 75%인데 일본은 무역 의존도 28%밖에 안 됩니다. 예. 굉장히 국내 내수 중심의 경제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올해부터 일본을 이겼습니다.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 한 36,000달러, 일본이 한 35,000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일본보다 1인당 국민소득은 더 월등히 앞서고 이제 잘 살게 되고, 일본을 더 많이 방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우리가 일본과의 협력할 건 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앞에서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안보 문제 제일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안미 경제다. 그죠? 안보는 미국이고 경제는 중국에 많이 의존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경제도 미국과의 더 긴밀한 협조를 하겠다고 얘기했었고, 어제 이제 우리가 한미 통화 스와프 얘기가 없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2008년도에 일본과 한일 통화 스와프가 700억 달러가 있었고, 미국과는 600억 달러가 있었는데 미국이 어제 해주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2천억 달러, 3,500억 달러에서 2천억 달러를 낮춰주게 되면서 매년 200억 달러를 10년 동안 투자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 일본은 현재 외환보유고가 1조 3천억 달러 정도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보다 한 3배 이상의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고, 일본의 엔화는 세계 4위의 기축통화국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통화 스와프가 무한대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일본과의 협력을 받을 것은 한일 통화 스와프 한 700억 달러를 좀 체결을 좀 해라. 이것을 이제 우리가 좀 도움을 받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또 가장 우리가 많이 방문하면서도 또 가장 미워하는 나라였습니다. 네. 저는 셔틀 외교를 복원해서 이 과거의 문제, 과거 문제를, 독도 문제를 포함해서 이런 과거 문제는 미래 세대에 좀 맡겨라. 과거에 덩소평이 이제 일본을 방문할 때 난징 사건이라든지 과거의 아픈 과거가 많았는데요. 이런 과거 문제는 미래 세대에 맡기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본의 협력을 받아서 오늘날의 중국을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과거 문제를 좀 미래 세대에 맡기고, 지금은 우리가 일본과 더 협력하고 안보와 경제에서 더 협력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양국이 서로 윈윈을 할 수 있는 좋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대담 중에 시청자 여러분께 좀 사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말씀을 주신 교수님이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님이시고, 조금 전에 말씀을 주셨던 제 우측편에 계신 분이 바로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입니다. 저희가 자막을 좀 잘못 나가서 이 점 시청자 여러분께 저희가 혼동을 드린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께도 좀 사과를 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못 봤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제 이 한일 회담 이후에 이 한일 관계에 있어서 한 가지만 그러면 또 질문을 드려보면, 다카이치 총리가 이제 아베노믹스를 계승해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 추진하겠다 밝혔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없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 일본의 기준금리 0.5%고 우리나라는 2.5%, 미국은 4.25% 내렸습니다. 네네.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4년 동안 기준금리를 매년 1%씩 내립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88% 확률로 우하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준금리를 내리게 되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기업이 투자를 확대하게 됩니다. 더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만들게 됩니다. 일본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예. 일본은 현재 0.5% 기준금리를 동결했고 올리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정 확대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재정으로 경제를 살리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이 다카이치 총리의 계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환율 문제라든지 이런 게 좀 문제가 되죠. 지금 대한민국은 원달러 환율은 84% 확률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기축통화국이고 또 일본은 또 경제를 살리는 것이 또 목표다. 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은 내수 경제 중심이고 우리나라하고 완전히 반대의 관계가 예. 있습니다. 1억 2천만 명이 넘는 일본의 많은 국민들이
소비를 해주다 보니까 오히려 대외지향적인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자, 한일 정상회담과 분위기 또 내용도 살펴봤고요. 한미 회담 뒷이야기도 들려온 게 있는데요. 이거 좀 살펴보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 한국을 향해서 관세 협상을 제일 잘한 리더이자 국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정상회담 당시에 이 대통령이 이제 공개 모두 발언에서 핵 추진 잠수함 의제를 언급한 점도 굉장히 대단하다라는 이런 그렇습니다. 네, 말을 했는데 이 내용은 좀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이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을 한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한테 액수를 축소하거나 예. 이런 거는 거의 불가능한 구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약속한 게 3,500억 불이니까 물론 그 약속 자체가 기준점이 너무 높아서 문제가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을 이렇게 하고 뭐 미일 그다음에 한미 이걸 쭉 하면서 내가 약속한 거를 관철해 갔다라는 걸 미국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2천억 불은 현물 투자를 현금 투자를 하고 1,500억 불은 조선 투자를 하고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리고 나눠서 하고 뭐 이런 걸 얘기해봐야 트럼프 대통령 귀에는 지금 안 들어갈 거예요. 내가 지금 당신들이 우리한테 3,500억 불 했으니까 3,500억 불을 한다라는 확실한 그걸 나한테 달라. 그렇다면 전략적으로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관세 말고도 해야 될 게 있잖아요. 특히 원자력 협정이라든가 예, 그렇죠. 이런 부분을 관세가 해결이 안 되면 이 부분도 해결이 안 될 거다. 그러니까 이거를 연계해서 간다고 생각하면 관세는 일단 총액 부분이든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흐름에 맞춰주고 이 기회에 우리가 가장 필요로 했던 거를 좀 한번 얘기해보자. 이렇게 전략적인 접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매우 의도된 발언이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그 정상회담 하는데 모두 발언해서 저렇게 거의 저거는 내부 회의에서 해야 될 얘기들 뭐 예를 들면 비공개 회동에서라든지 그 아주 전문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을 예. 직설적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관세 협상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갈 거니 우리가 얘기하는 것도 좀 하나 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원자력인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잠수함 이제 아주 좋은 예를 들었어요. 우리도 방위비를 열심히 내서 올리고 미국의 방위비도 좀 경감시켜 주려고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뭐 미국 무기도 많이 사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잠수함이 디젤 잠수함이라서 소음도 나고 사실은 자막 능력이 약해서 작전을 하기가 어려운데 거기에 결정적인 또 말을 하신 거예요. 북한과 중국을 추적하는데 예. 문제가 있다. 네. 그러면 이 중국에서 들으면 이게 굉장히 자극적인 말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는 북한에 신경을 이렇게 쓰듯이 미국도 중국에 신경 쓰지 않느냐. 우리가 좀 꼭 이제 우회적 표현이죠. 같이 하지는 않지만 그게 안 오면 미국이 생각하는 대중경제 이런데 우리가 별로 도와줄 게 없다라는 걸로 우회적으로도 들리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지시해달라고 그러고 바로 루비오 장관한테 루비오 장관이 방산 전문가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핵 추진 잠수함을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한다, 네. 승인했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흐름들이 매우 어떻게 보면 이미 해주려고 했어도 이제 협상에 의해서 이런 이제 만들어가는 모습을 트럼프 대통령은 얻어낸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도 거기에 걸맞게 이거를 얻어냈고 실제로 이제 일본 수준의 우라늄 농축 대개 한 20%죠. 20%죠. 그렇죠. 그 이상이 되면 이제 평화적용이 아니고 다른 네. 데로 얼마든지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로서는 사실은 굉장한 성과를 얻은 거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다만 이제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거는 이제 중국의 중국을 언급했기 때문에 중국이 어떻게 생각할 거냐. 근데 놀라웠게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오늘 오후 브리핑에 뭐라고 나왔냐 하면 평화적 이용, 방어성 정책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그게 이 아시아의 평화, 동아시아의 평화를 지키는 핵심 내용이다. 그리고 그 세게 비판을 하지 않았어요. 물론 세게 비판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비판하면
핵을 무기화해서 NPT에서도 탈퇴하고 IAEA 사찰도 받지 않는 북한은 그럼 왜 그냥 놔두느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 전곡을 찌른 거죠. 그래서 전술적으로 매우 위험해 보이지만 사실은 할 말을 다 한 그런 거고 그 결과가 이어진다면 우리한테 향후에 이 동아시아 특히 우리 주변 해역의 안보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고요. 상대적으로는 북한, 특히 중국이 가지고 있는 아시아 지역에서의 그 전략 우위 이런 것들은 좀 상쇄되겠죠.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핵잠함을 갖는 호주도 지금 그걸 시도하고 있고 사실은 북한도 러시아의 핵잠수함 기술을 지금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고려했겠죠. 이제 일본은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안 해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중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갖고 있었던 이 핵의 우위 같은 거가 상쇄가 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중국은 긴장을 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반응을 안 한 거는 이제 내일 모레 회담하니까 네. 내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직접 들어봐야겠다라는 계산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내일 모레 전체적으로는, 회담에서도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전체적으로는 하고. 우리한테 아주 그 오랫동안 수건 같았던 거가 해결이 되는 그런 단초가 마련됐다라고 봅니다. 네, 관세 협상을 제일 잘한 리더이자 국가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뒷이야기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무역 의존도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우리가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 입장에서는 이 관세 협상이 잘 마무리가 됐다. 우리가 일본, EU 전부 다 15%로 마무리가 됐고 우리 대한민국도 당초에 3,500억 달러를 이제 직접 투자를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는 4,200억 달러인데요. 이 4,200억 달러 중에 95%가 미국의 간접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채권, 국채, 회사채로 대부분 투자되어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직접 투자를 바꾸라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투자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공장을 짓고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직접 투자라고 부르고 간접 투자는 미국의 채권과 주식을 사는 걸 말합니다. 네. 이와 같이 직접 투자를 하게 되면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원하는 것은 고관세를 맞지 않으려면 전 세계가 미국에 와서 공장을 짓고 제조업 세계 1위가 되겠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GDP는 세계 10위지만 제조업 수출액 기준으로는 세계 5위의 강대국입니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석유화학, 반도체 이런 순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미국에 가장 많이 수출을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바로 한국의 제조업 우수한 기업들이 미국에 직접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 가장 큰 요구 사항이다. 제가 올 1월 달에 미국에 출장을 갔더니 네. 미국 국민들의 평균 대출 금리가 8%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비쌉니다. 미국 국민들 평균 8% 정도 되고 뉴욕의 원룸 하나가 한 35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미국 사람들의 월급의 절반이 다 임대료로 나가거나 은행 이자로 나갑니다. 그 정도로 미국의 중산층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경제를 살리고 미국을 제조업 세계 1위로 다시 만들겠다.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과 가장 잘 맞아떨어졌다.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이런 관세의 불확실성을 해소한 것이 가장 잘 된 것이다. 저는 이제 좀 아쉬웠던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통화서법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외환 보유고가 4,200억 달러인데 저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국제결제은행이 한국의 적절한 외환 보유고를 제한한 것은 한 9,200억 달러 정도 되고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84% 확률로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1970년 200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어제 한미 통상협상이 완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환율은 1,420원입니다. 전혀 떨어지지 않았다. 네. 결론은 이번 기회에 우리 대한민국이 충분한 외환 보유를 비축하고 또 일본과 미국과 통화 수화표를 좀 맺어라. 우리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그 어떤 나라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1997년도 외환위기도 일본과 미국이 했었다. 네. 그 정도로 우리 스스로가 외환 보유를 비축해서 위기에 대비해야 되겠고 사람 몸의 피와 같은 존재가 바로 금융입니다. 그러니까 금융이 중요하다. 또 이렇게
한미 정상회담에서 통상 협상이 마무리된 것은 정말 한국에는 정말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예.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시간 두 분과 젠승황 CEO와 이재용, 정의선 회장의 회동부터 어제 오늘 있었던 각국 정상과의 회담 내용까지 짚어봤습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긴 시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